네, 오늘 얘기 같이 나눌 두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여민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 CPI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앞서 이제 수치하고 시장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준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에 CPI 지표 나온 거를. 일단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에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단은 CPI는 조금 낮게 나온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안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일단 6월 달까지 25bp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일단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내 금리 인하 부분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빨라봤자 12월 정도 돼야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IMF에서 글로벌 GDP 동향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자료가 한번 있었죠. 그 자료에서 우리나라만 일단은 경제 성장률을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부분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률 자체를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 우리만 성장률을 낮췄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 안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일단은 25bp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 부분 자체가 상당 기간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무역 지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안 좋죠.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될 겁니다.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 중에 우리가 달러를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보유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미국 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혼조세로 잘 선방하면서 마감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CPI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저는 좀 해석에 대한 부분도 좀 분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긴축을 풀기도 어렵다는 의견들, 그러니까 사실 좀 이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CPI에 대한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좀 매물에 대한 부담들,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 시장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계속 매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눌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떠한 핑계를 들어서라도 지금은 쉬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CPI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이제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결국 이제 한 사이클이 도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좀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악은 면했다는 어떤 제가 볼 때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되는 어떤 그러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좀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매물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과 달리 좀 상승에 대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수급에 의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네.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CPI 지표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2,500 넘을까 말까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2월 마지막 남아있는 건 3월까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를 할 때 아니면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는 시장하고 주식을 파는 시장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을 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냥 홀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고, 그다음 종목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다음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요 네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국에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은 기존에 보이고 있던 수렴형 패턴이 깨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락이 조금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게 하는 하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윤여인 멘토께서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월 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해서 좀 2월에는 좀 쉬어가는 좀 측면이 있다 보니까 3, 4월에 좀 매도를 하는 좀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CPI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라인을 얼마나 좀 지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선에 대한 부분을 좀 넘지 못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선에 대한 부분을 좀 트레이다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라인을 좀 그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2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50선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는 데에 따라서 분명히 좀 시장 자체는 계속 수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어떤 바닥을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되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예 그냥 뭐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 시에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때 조금은 저점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두 분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죠. 테슬라 급등한 이유가 조지 소로스가 뭐 테슬라 지분을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베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테슬라가 선두권에서 치고 나가면 전기차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동반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가 2월 달 들어서 좀 괜찮았었거든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제 최근 악재가 하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 모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중간에 이제 포드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포드가 이번에 이제 포드 픽업 트럭이죠. 전기 픽업 트럭의 판매 자체를 잠정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산 배터리가 원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포드가 CATL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미국 내 공장 짓는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준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려는 모습이 일단은 많이 보였고 거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국산 배터리 셀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시장에 중국 기업이 진출하는 그러한 형국 자체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악재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해질 가능성도 일단 높다라는 점하고 네. 그다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도 일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종목 관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치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관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에 좀 대응을 하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조정 시에 조금 매수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신규 매수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어차피 뭐 추세가 턴을 하든 막 계기별로 아마 기술적인 타이밍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만약 시장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인 멘토께도 같은 질문 하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면 소재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포스코는 철강주로 분류하긴 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도 어차피 밑에 계열사들이 2차 전지 소재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뭐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극재, 특히 이제 음극재 같은 소재주까지도 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반 업종 중에서 좀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지금 뭐 대장주로 보이는 셀 3사,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따로 이제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양극재, 지금 음극재 같은 소재가 좀 같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천재 쪽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다른 계열 쪽에 좀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재라든지 이런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제가 볼 때 차익 실현에 좀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그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IRA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 쪽에서 지금 이런 좀 큰 상승을 못 보신 분들 혹시 속주로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밑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누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폐배터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사실은 굉장히 뜨겁다가 많이 식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언젠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거다. 관심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2차 전지주들이 좋긴 하지만 주춤주춤거릴 때 이 안에서도 테마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폐배터리를 좀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게 윤여민 멘토의 의견입니다. 폐배터리가 많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이제 좀 제법 늘어난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 쪽 관련돼서는 지금 한 4개 정도가 회사가 있거든요. 에코프로랑 지금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지금 성일하이텍이라 아마 아무래도 세비캠이 그래도 온전한 폐배터리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 ETF의 느낌이 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도 합니다만 좀 화학 계열에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건 좀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유럽에 좀 공장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유럽향 지금 IRA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이 지금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멘토는 폐배터리는 어떻게 보이세요? 폐배터리는 저는 성일하이텍 일단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부분은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광물은 아닙니다. 히토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과정 자체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오더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성일하이텍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 오늘 테슬라 급등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나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어요. 다음 주제까지 갈게요. 다음 주제는 챗 GPT로 시작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관심들인데요. 엔비디아 GPU, 그다음에 뭐 메모리 시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GPU도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길은 거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제 K-칩스법이 무산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오늘 주가 상황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윤여민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일단은 확실히 이제 메모리 쪽 먼저 이제 수혜를 보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약간 좀 이제 넓혀져 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랑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지금 SK 하이닉스로 지금 이제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돼서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 반도체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 반도체 시장 자체는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까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7조 원 정도, 861억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대역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차량용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반도체와 2차 전지 약간 시소 게임이 나오고 있잖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 두 어떻게 보면 큰 업종들이
종목들이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상당히 강했고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챗GPT AI 관련돼서는 마지막에 좀 수혜를 보는 게 결국 반도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좀 살짝 좀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종목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네. 누워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도 한번 테마가 돌게 되면 결국 숫자로 찍히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다만 메모리 혹한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앞서 이제 주가 상황 나와 보면 AD 칩스 뭐 한 20%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유진증권에서는 칩셋미디어 뭐 성장 좋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강준영 멘토는 이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그 중에 좀 괜찮다 그러면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얘기 좀 들을까요? 우리 사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은 대부분 전 테마성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챗 GPT를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사실 이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구글이 되었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반도체 설계만으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죠. 옛날에는 반도체 설계만으로 됐던 부분을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로 만든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챗GPT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쪽에서도 열심히 붙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그냥 삼성전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반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챗GPT가 쉽사리 이슈가 그렇게 꺼질 이슈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두권에 나가 있는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이 선두를 치고 나갈 테고 그 뒤로 걸려 있는 이제 저희가 생태계라고 하죠. 그런 데 있어서 관심주들이 이제 시장에선 계속 주문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혜민 멘토께서는 이건 테마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테마주 형태로 보고 조금은 매매를 도리어 앞에 큰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체를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대형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SK하이닉스가 좀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MD라든지 결국 이제 큰 GPU 업체들이 좀 반도체 특히 이제 고대역 반도체가 메모리 관련돼서는 좀 이제 계속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저는 SK하이닉스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좀 더 베타도 크고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 탄력성은 삼성전자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후공정하고 같이 뭐 사실은 좀 이렇게 엮이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양상이 좀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좀 누워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제 좀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좀 누워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닥에서 약간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추세가 완벽하게 좀 반전이 됐다라고 좀 보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빨라지는 어떤 그러한 좀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후공정 쪽에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하나 마이크론 정도는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주가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챗 GPT 때문에 정말 주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한참 후에 진짜 뒤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커진다 이게 실적으로 증명될 때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 시황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작은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갖는 건데 이름 나오는 데들 보면 뭐 고영, 두산 테스나, 동훈 아나텍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좀 두시다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준다거나 코어가 있는 회사들은 언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뛸 때 확 튀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전략으로 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할 때 계속 강준영 멘토께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게 사실 이제 챗 GPT 부분에 대한 이슈도 일단 있고 아까 이제 얘기가 잠시 나왔던 부분이 이제 K 칩스법 관련된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 기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되었던 SK하이닉스가 되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죠. 이 부분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업황하고 관계없이 전 세계가 불lok화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투자가 나가는 부분이 일단 있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투자의 장비 업체들은 다르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일단 말씀해 주셨던 고용 같은 경우에도 검사 장비 플러스 거기는 의료 로봇이 같이 끼어 있는 그러한 식의 모멘텀이라든지 두산 테스나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비주들 이게 모르겠어요. 챗 GPT로 다 그냥 묶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다 묶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제는 세분화를 좀 하셔가지고 보시되 아까 지금 시장 안에서 막 반등하는 챗 GPT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마성으로 그냥 보시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릴 게 최근에 좀 묘하게 움직이는 게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들도 요즘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OLED라든지 아니면 LCD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타타 자동차에서 상용차, 화물차가 나왔는데 이 화물차도 이제 계기판이 LCD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보실 때 LX 세미콘을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이긴 합니다만은 디스플레이 영역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장비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저희가 반도체 뭐 동훈하나텍 여기도 어제 미국의 전기차 회사 쪽하고 이게 이렇게 아까 뭐 안에 디스플레이로 다 전장으로 바뀌게 되면 누를 때 이렇게 진동 느끼는 걸 저희가 햅틱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 조금 해볼까 하는데 철강주 아까 좀 얘기했고요. 오늘 중국에서 18일부터 한국인에게 단기비자 발급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뭐 화장품, 여행 이런 것들은 안 움직이고.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할까요?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네, 일단은 좀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가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섹터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은 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화장품이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섹터, 뭐 이번에는 이제 뭐 철강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특히 이제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좀 철강에 대한 어떤 교육 좀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좀 그런 뉴스도 좀 같이 나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터키 전체가 좀 철강 생산의 어떤 전기로라고 좀 하고 있고 특히 생산량의 30%를 좀 차지하고 있는 남동부 지역에서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가격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좀 개별적인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좀 미국에서 핵심 어떤 소재죠 리튬을 좀 이제 리튬 점토에 추출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좀 뉴스가 어제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촉매가 되면서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지금 이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모멘텀이 붙으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좀 가치주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옮겨간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철강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의 좀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호재로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좀 같이 있는데 사실 조선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이 약간은 좀 재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다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조선주 자체에서만 일단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좀 이렇게 좀 퍼지는 모습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좀 가치주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과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 플레이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주로 좀 리오프닝 쪽으로 움직이가 네. 퍼져나가는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또 조금 달리 우리가 분석한 적이 있죠. 조선주들이 최근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저항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간 수주했던 거에 대한 뭐 기대감,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거 연결돼서는 어떤 투자 컨셉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주를? 지금, 철강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철강주뿐만 아니라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 안에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중국 소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많이 잡고 있죠. 근데 중국이 이번에 CPI 나왔는 부분을 보면 중국 CPI가 이제 2%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2.1 정도 지금 나왔는데, CPI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 성장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진핑 3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소비 성장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해도 충분히 지금 보면 CPI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강석이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국이 원래 이제 매장량으로 보면은 전 세계 한 4등, 3등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네. 중국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일단 수입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에 태워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성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국이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헝다 사태 이후로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이 부동산 부분도 제대로 잡기 시작을 해야 중국의 CPI라든지 중국의 소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부분은 중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 자체가 되는 거고, 그 길 안에서 우리나라의 포스코 홀딩스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나라의 벌크 선사인 우리 페노션이 되었던,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세팅을 해놓고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18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한다 그랬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또 리오프닝으로 관련돼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관련주들 좀 오르고 있어요. 그거 점검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SM입니다. SM 주가가 다시 12만 원 쪽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CJ가 같이 참여를 하네, 뭐 카카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네, 뭐 이런 얘기 들려오면서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가 양쪽 다 약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카카오도 오버페이스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CJ는 같이 참여하는 거 사실 무근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개 매수 가격 위로 주가가 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현 멘토 어떻게 보세요? 좀 최근에 좀 가장 좀 머리 아픈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하루에도 뭐 두세 개씩 계속 좀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고, 특히 뭐 이제 최근에 지금 한 방송사 나가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하신 부분도 다 좀 들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일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오늘 지금 15일이죠. 이제 SM 경영진 어떤 카카오와의 좀 전략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뭐 20일 날 카카오엔터 뭐 유증 입금, 6월 28일 날 지금 하이브 공개 매수 종료, 이렇게 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정들이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는 데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2월 28일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뭐 지금 일단은 뭐 주가는 좀 상당히 오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가격대에서 네.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미 좀 그 가격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뉴스플로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좀 그것도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지분율 40% 정도까지는 모아야 어쨌든 양쪽에서 봤을 때 경영권에 대한 어떤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시장을 좀 상황을 좀 보시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 SM이라든지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님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계속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 네이버도 좀 말씀을 많이 해드렸고, 네. 하이브도 좀 말씀을 많이 해드렸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어떻게 보면 SM의 주가는 오르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SM의 이제 어떤 지금 지분권에 같이 걸려 있는 게
네이버하고 하이브가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팀에 일단 카카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공개 매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게 또 법정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SM을 빼고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M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은 일단은 무조건 홀딩한다. 이렇게만 그냥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강준영 멘토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포스코홀딩스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윤여민 멘토 꾸준한 성장세에 주목하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고 오셨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알루미늄, 이제 유기 금속 화합물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 LED 지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부터 좀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서 좀 드라이버가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관련돼서 이제 화학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좀 제조 기술력을 좀 갖추면서 지금 이제 LED 쪽 생산하는 쪽은 이제 레일즈 머티리얼즈가 좀 국내에서 유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더라도 지금 이제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 전체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한 353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2% 좀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 1,300억을 기록을 하면서 60% 이상 좀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고객사가 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좀 중화권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로서 지금 고객사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소개를 받았습니다. 강준영 멘토 가져오신 포스코홀딩스 얘기 듣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한 세 번째 지금 들고 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26만 5천 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송 통해서 또 한 29만 한 3천 원 정도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주가가 오늘은 32만 4천 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싸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예전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제철소 라인 자체가 좀 멈추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네.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완전히 이제 다시 해소가 됐다.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쪽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철강석 가격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계속 말씀을 해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광산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호주에는 광산염 부분에 리튬 부분 일단 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 아르헨티나 부분에 남미 쪽에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법안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점 그리고 이 리튬 생산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업 생산이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제 철강 부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부분의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목표가를 그럼 얼마나 더 올리십니까? 예, 1차 목표가는 일단 37만 원까지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이탈 가격은 29만 3,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가 37만 원까지 한 번 더 올리신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목표가를 올리시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강준영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